이것도 아주 조금 중요해. 리트로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회고.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as가 2번 나와. as가 2번 나오면 원급 비교라고 하고 해석은 어떻게 번역하니? 뭐뭐만큼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알지? 근데 여기서 또 as가 또 2번 나와. 이번에도 이제 원급 비교 만큼 이렇게 번역하잖아. 만큼. 그럼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양을 세는 거야.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양을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이나 세속적인 것이 알고 보면 원동력이었대. 어떤 원동력? 문자만큼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이었대. 다시 양을 1마리, 2마리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이나 세속적인 것이 문자만큼이나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놀랍게 보이지. 놀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자를 위한 욕구, 문자를 갖고자 하는 그 욕구는 항상 동반했는데 뭐와 동반했냐면 경제적 활동과 동반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나오는 양을 1마리, 2마리 센다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야. 그지? 문자에 대한 욕구가 항상 경제활동과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을까? 없다면 의미가 없을까?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말 때문에 기록할 수 없다면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야. 의미 없다라는 말과 unless를 결합하게 되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어떻게 바꿀 수도 있나? 잘 봐. meaningless가 아니라 meaningful. 이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unless가 아니라 only if. 자, 그럼 해석 다시 해봐.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면 거래는 의미 없다. 이 얘기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unless를 계속해서 외워버리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여러분 unless를 찍어버린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됐을 때만 unless가 나오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바뀌게 되면 unless를 찍어버리면 안 되고 unless의 정확하게 반대 개념은 only if를 찍어야 된다. 이해됐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와봐. 그렇게 해서 초기 인류의 글쓰기가 지배가 된 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무슨 말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쓰기를 했다는 얘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사람과 사람이 내기를 했다.
내지는 계산서를 썼다, 내지는 계약서를 썼다. 이런 게 바로 목적이야. 이와 같은 내기나 계산서나 계약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글쓰기라는 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언자의 기록을 갖기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우리는 이미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나? 빈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 빈칸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사실 말이야. 많은 문명은 까투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떤 단계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나?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록한 단계,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겨둔 단계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는 보통 문화의 역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말이야. 우리의 연상과는 다르게 문명의 기록은 절대 문학적인 게 아니었단 얘기야. 그러면 문명의 기록이 문학적인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고대 사회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문학이 아니었어. 고대 문화로부터 살아남았던 것은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었다고. 영수증이 어떻게 하든 여기와 맞물려야 되겠구나. 결국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기록이라고 하는 건 경제와 관련된 기록이고 영수증과 관련된 기록이라면 이익을 위한 혹은 이윤을 위한 그런 기록이었던 거지. 프라핏 말이야. S 붙어서 복수. 왜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가는지 알겠어? 봐봐. 문자의 원동력은 뭐였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거였고,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것은 경제활동이었어. 결국 경제활동이 문자의 원동력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절대 문학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은 다 고대 사회의 영수증과 관련된 기록이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익이나 이윤을 위한 그런 기록이었던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해석은 이렇게 하자.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 참고삼아 똑같은 표현으로 without를 대신 쓰거나 but for를 대신 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아 가정법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아니? if가 생략되면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는 어떻게 바뀌지? 주동에서 이렇게 동주, 도치가 된단 말이야. 자, 영상 잠시 멈추고 필기해도. 쌤은 계속 갈게.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번역해 보라고 한다면 없다면 상업 기업이 없다면 상업적 기업이 없다면 이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if가 생략된 상태에서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일종의 도치구문으로.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이 상업적 기업,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했던 상업적 기업이 없었다면
사실은 상업적 기업이 있어서 기록을 만들어 뒀는데 그와 같은 상업적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적었을 거란 말이야.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가 남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 문학적 기록이 아니라 다 경제적 기록, 상업적 기록, 셈을 세기 위한 기록, 가장 중요하게는 이익이나 이윤을 위한 기록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자, 빈칸 넣기 나올만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활동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이고, 이 경제적 활동이 뭐의 원동력이 되냐면 언어의 원동력이 됐는데, 말하는 언어가 쓰여진 언어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쓰여진 언어. 그래야 문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에